그러면 여섯 번째로 정부의 ESG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ESG 관련된 정책이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2021년 8월 26일 날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확산하는 그런 기업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련의 정책들, 각 부처의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들이 ESG 경영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나 정보 공개의 신뢰성,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런 각종 경영 정보들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구분해내는 데 많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입증을 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하는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차되는 발표들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에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도 11월 23일 날 발표했는데 이 기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ESG 촉진 방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ESG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수많은 ESG 가이드라인, 국제적, 국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기업들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두 개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거 역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원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체크리스트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 경영 정책, 환경 경영 관리, 환경 경영 성과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목록을 마련해 본 거예요. 환경 경영 정책 관련돼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이 있는지, 분야별 목표를 수립을 했는지, 친환경 제품 개발 또는 환경 친화적 공정 개선 계획이 있는지, 환경 관리 측면에서 뭐 온실가스, 수처리 폐수, 폐기물 관리 뭐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환경 경영 성과 측면에서 전력 사용량 추이를 용수 사용량 추이, 폐기물 재활용 촉진, 재생에너지 사용량 추이를 실적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셜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책임 정책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관련돼 가지고 지역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공급망 관점에서 공정한 계약 절차 매뉴얼을
어쩌면 공급망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취업규칙 보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초과근무 기준 보유 및 관리, 뭐 산재 예방, 정기 점검 관리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왜 소셜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사실 윤리경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있느냐, 지속가능 관리 차원에서는 비윤리적 이슈 관리 기준이나 뭐 그런 걸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법규 준수 매뉴얼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총괄적인 측면에서 뭐 비재무적인 성과 공개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ESG 담당 인력이나 그런 조직이나 그런 걸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역량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 관련된 경영 관련된 각종 인증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가장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속 가능 관련한 인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사회적 기업 인증을 경시하면서 비코비라든지 ISO 26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받으려고 노력하느니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ESG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해당 기업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ESG 이슈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ESG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타겟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어떤 ESG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 그 수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학습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하지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의 ESG 경영 환경 대응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ESG 경영 전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중소기업의 ESG 추진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체크리스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ESG 관리 지표는 모든 지표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SG 관리 지표들을 바라볼 때 뭐가 시급한지, 뭐가 관리가 용이한지를 한번 그 관점에서 관리의 용이성과 시급성 관점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이나 관리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ESG 관리 이슈를 정리를 하고요.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ESG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차별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니라 차별성을 어찌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사회적 기업들한테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라고 하는 공신력, 그 다음에 사회가치를 경제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하우,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살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경영 공시와 SVI라는 거를 저희 정부 차원에서 저희 진흥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게 되면 사회가치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ESG 시장의 인싸, 사회적 기업 이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은
투자 관점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가치 시장에서 사회가치 공급자로서 다져온 노하우는 ESG 경영 환경 속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ESG 경영 환경에서 사회적 기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미션 재정립, 조직화된 폐기 절차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피터 드러커가 비영리 기업들한테 던지는 최고 중요한 5가지 질문이라는 걸 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을 보면 미션 관련돼 가지고 당신의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2번 고객 관점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3번째 고객 가치 측면에서 고객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고객에게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가치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측면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이뤘냐? 그리고 그게 해당 기업에 어떤 의미가 가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 측면에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봐라. 이거는 원래는 사회적 기업한테 던지는 최고의 질문은 아니었고요. 비영리 조직한테 던지는 최고 중요한 5가지 질문이라는 건데 이게 사회적 기업에도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여기에서 조직화된 폐기, Organized Abandonment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서 무엇을 멈춰야 할 건지, 어떤 사업을 그만둬야 될 건지, 어떤 소셜 비즈니스를 그만둬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는 계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소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번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ESG 경영 환경 대응 방안을 설명을 할 때 새롭게 ESG 경영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저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사업보고서, 자율경영 공시, 사회적 가치 지표 이 4가지는 사실 사회적 기업한테 되게 독창적인 관리하는 지표들이거든요. 일단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는 별로 없는데 ESG 경영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인증 요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증 요건 보면 조직 형태, 그다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을 할 것,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제투자할 것. 이 요건들이 사실은 앞서 설명한 ESG 그 이슈들 있잖아요. ESG 그 이슈들에 비하면 되게 적극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관리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증 요건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ESG 경영 보고서라든지 만들 때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사업보고서나 자율경영 공시 보시면 그 관련 지표들도 사실은 상당히 그 앞서 설명한 ESG 관련된 지표에 비해서는 되게 고차원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지표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기업 개요 그렇고 그 다음에 미션 비전,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연역,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의사결정 구조 현황, 주주구성 현황, 그 사회적 성과 관련돼서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 및 제품에서 어떻게 사회 가치가 묻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혼자 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어떻게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ESG 경영에서 되게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관리 지표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성과는 뭐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계획서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한번 그냥 형식적인 사업 안내서처럼 작성하지 마시고 해당 공급망 안에 참여하고 싶은 타겟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에 제안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ESG를 매개로 한 제안서 형태로 한번 작성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업보고서나 자율경영 공시를 하실 때 그냥 의무감에서 하시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사업 성과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에게 되게 고유한 4가지 이 고유한 4종 세트 중에 하나 마지막인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돼서 살펴보면 뭐 조직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여부, 그다음 주 사업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어떻게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어떤 협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사회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는지, 조직 운영 관련돼서 조직의 운영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 있는 이런 지표들만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제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ESG 관련된 이슈들은 사회적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이지 절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제시한 사회적 기업에게 고유한 4종 세트, 이 4종 세트에서 관리하는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타겟이 되는 공공기관 그리고 해당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해당 기업의 고유하게 관리해야 될 ESG 지표들을 추가로 관리하면 이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 ESG 경영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조건, 자율경영 공시, 사회가치 지표 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타겟이 되는 공공기관, 대기업의 ESG 이슈를 분석을 하되 공급망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협업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자율경영 공시에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놓으시면 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SVI의 측정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타월기업, 우수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가치 성과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사회가치 측정 등급 확인서라는 것을 이렇게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사회가치 성과 보고서와 아까 말씀드린 협업 제안서를 타겟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제안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찾아간다고 했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담당자들이나 그 공공기관 담당자들이나 대기업 CSR 담당자분들한테 한 가지 끝에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 혹시 협업을 희망하시거나 하실 때 그때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그때 당시 반응은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필요할 때 우리 진흥원에 와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관점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협업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려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방 관점에서, 상대 기업 관점에서 원하는 서비스인가 원하는 상품인가 그런 관점에서 작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제한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타겟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ESG 지표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고 그러면 모든 기업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업을 요청하는 거는 오히려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협업 제안서도 작성하고 ESG 이슈나 그런 것도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ESG 협업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공이나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기업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업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정 연계 또 아니면 자유제한형으로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그 협업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공이나 민간 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이 협업한 사례들은 사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ESG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연계 공공기업들을 살펴보면 지금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ESG 경영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이슈는 국제적인 이슈이며 공급망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여 타깃이 되는 공기업, 대기업들의 ESG 경영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제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것은 사회적 가치 제공 주체인 사회적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가치 공급망의 상위에 위치한 고객인 대기업,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하며 또한 무작위로 접촉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